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의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먼저 간략하게 시장 한번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현재 11시 28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수 보시면요. 아침 정에는 코스피가 더 약했는데 이 코스닥이 갈수록 더 하락폭이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700선을 잠깐 회복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다시 2,699선까지 내려간 상태고요. 코스닥도 920선 다시 깼습니다. 917포인트 지나면서 1.3% 넘게 급락하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네, 이어서 수급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보시죠. 일단 어제 6천억 원 넘게 샀던 기관이 오늘 하루 만에 5천억 원 넘는 엄청난 물량을 뱉어내는 중입니다. 특히 금융투자가 어제 이 매수를 주도했던 모습인데 오늘 매도도 금융투자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샀던 물량을 고스란히 다시 뱉어내는 모습이고요. 이런 물량을 고스란히 받아주는 건 또 개인입니다. 기관이 팔고 있는 제조와 전기전자 그리고 서비스 업종 등에서 나오는 매물을 거의 고스란히 받아가고 있는 개인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3거래일째 매도 중인 모습이고요. 또 아무래도 미국에서 국채금리 상승의 부담이 있다 보니까 기술주로 좀 구성된 코스닥에서 좀 현금화를 많이 하고 나가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외인과 기관이 이 시각 1,000억 원 넘게 각각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는 섹터도 하나 확인을 해보시죠. 오늘 오후에는 금융사들의 실적 발표가 일제히 예정돼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은행들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오늘 이런 기대감으로 상승불을 전부 다 켜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는 오늘 오후에 1시쯤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 양상인데도 이렇게 일제히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또 우리금융지주는 장중에 좀 하락을 하기도 했었지만 어제 52주 신고가를 달성을 다시 했습니다. 고점 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살짝만 눌리면서 지수 대비해서는 전부 아웃퍼폼하고 있는 흐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증권가에서는 2분기 종목을 고를 때 이렇게 실적에 더해서 기업이 배당을 잘 주는지 같은 주주 친화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상위 1% 전문가들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죠. 전문가들이 분석해온 필승 종목도 소개를 받아보고요. 이미 보유한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종목 상담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전문가는 이태우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텐션이 좀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아, 그런가요? 오늘 이제 밖에 날이 우중충하더라고요. 이제 증시도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도 저희가 또 힘을 드릴 수 있는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텐션을 네. 한번 올리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힘을 주실지 기대가 되는 네. 오늘인데요. 먼저 이수민 캐스터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이 시각 핫한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이 시각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을까요? 검색어 상위 탑10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보시면 휴림 로봇들이 오늘 오랜만에 좀 눈에 보이고 있네요. 지금 뭐 계속해서 월드 IT 쇼가 진행이 되면서 다양한 로봇들을 선보이고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어제 또 KT와 LG가 국내 제조사들과 함께 로봇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이 정부의 지원 정책과 대기업의 참여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장 초반 대비 지금 꼬리를 많이 달기도 하고 음전하는 종목들도 있으니까요. 관련 종목들의 주가 추이 꾸준하게 지켜보시고요. 이어서 삼성중공업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악성 재고로 알려진 이 드립십 내척을 매각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 초반에는 좀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지수가 밀리면서 같이 조금씩 힘을 빠지는 모습인데요. 오늘 장 삼성중공업의 이제 주가 추이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저희 대덕전자 함께 살펴보시죠. 1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신한금융투자 쪽에서도요. 반도체 기판이 단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 사업부 개편이 수익성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평가 속에 1분기 실적 역대 최고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대신증권에서도 앞으로 추후 3천억 원에서 3,500억 원의 추가 매출도 예상된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 냈는데요. 대덕전자도 함께 실적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검색어 탑10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량이 가장 많은 종목을 추려봤습니다. 이 중에서 또 오늘 한 종목 집어서 살펴볼 텐데요. 네. 어떤 종목이 좀 눈에 띄시던가요? 오늘 사실 이제 로봇 관련주들도 많이 뜨고 있긴 한데 네. 역시나 뭐 곡물 가격 관련돼서 뭐 좀 고려 산업이 가장 눈에 띄지 않나 또 그렇죠. 상한가도 갔기 때문에 오늘도 고려 산업이 지금 상한가를 결국 터치를 했는데 네, 맞습니다. 고려 산업에 대한 그런 댓글 반응 보여주시죠. 네, 자, 이 노래 아세요, 전문가님? 이거 약간 패러디로 이제 개사를 하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유리상자 노래 아시나요? 혹시? 알고 있죠. 이거 그거 아닌가요? 문이 닫히네요. 상이 들어오죠. 첫눈에 난 야, 상칠 줄 알았단 말이죠. 이거 맞지 음이 않나요? 좀 이상한데요. 제가 사실 노래를 잘 못합니다. 근데 이제 네. 굉장히 오늘 유쾌하게 방송을 하기로 했으니까 했는데 사실 PD님이 저한테 방송 전에 이 휴지를 주시더라고요. 땀 닦으라고 하시는데 이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왜 주시나 했더니 이렇게 네. 이용하려고 하셨다고 같습니다. 오늘 근데 PD님이. 되게 댓글들이 굉장히 즐거운 이런 댓글들이 좀 많이 그러니까요. 있네요. 사실 상한가를 쳤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웃고 떠들 수 있는 건데 뭐 월급 버셨다는 분도 있고 축하드립니다. 예, 돈 따고 집에 갑니다 하시네요. 근데 좀 위험한 종목도 사실 요즘 사료 테마에서는 많이 그쵸.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고려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요즘 사료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급등을 하고 나서 네. 뭐 윗꼬리를 달아주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혹시라도 이거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살짝 코멘트를 좀 드려보자면은 지금 현재 이제 상한가의 매수 잔량을 체크를 해보니까 270만 주 이상이 지금 상찰량으로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오늘 장에서 상한가가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내일 장에서 좀 갭상승을 좀 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저 같으면은 내일 장까지 한번 끌고 가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오늘 장에서 이제 상찰량이 50만 주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반주 정도는 이제 보유하고 계신 거에서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실현하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제 차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가장 잘 이제 급등을 보여주는 패턴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예요. 보시게 되면은 지난 2020년도부터 워낙 고점 구간대를 형성했던 자리가 5,000원 구간대인 것들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구간을 계속해서 뚫지 못했었습니다. 2021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상승 시에 돌파를 못했었는데 오늘 장에서 오늘 특히나 보시게 되면은 2022년도 최대 거래량이 발생을 해주면서 5,000원 구간을 강하게 돌파해주고 상찰량도 현재 270만 주 이상. 이 말인즉슨 조금 더 새로운 더 강한 시세를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고려산업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아까 또 이렇게 굉장히 즐거운 이런 댓글들을 달아주셨는데 내일이 아니죠. 이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한번 조금 더 추가 급등을 노려보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려산업을 살펴봤고요. 내일까지 계속 강하다면 오늘 내일까지 보유해봐도 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미로운 목소리까지 들려주신 이태우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태우 전문가와 종목 상담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오픈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찍으시면 되겠고요. 여기 들어오셔서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는 꼭 적어주셔야 하고요.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시면 역시 덧붙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QR코드 어렵다 하시면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문자 메시지 보내실 때는 샵 3772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이 전문가 이름 이태우라고 꼭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는 필승 종목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제안해 주셨던 필승 종목의 수익률 리뷰해 보시죠.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하이트 진로가 13%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잉글 우드랩과 HSD 엔진까지 전부 두 자릿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태우 전문가가 제안했던 필승 종목 수익률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신공영이 20% 넘는 수익권을 기록하고 있고요. 덱스터도 최고가 기준으로 두 자릿수 수익 구간입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도 두 종목 짚어주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일단은 먼저 이번 주 제가 또 화요일 날 출연을 했을 때 푸드나무라고 하는 종목을 또 소개를 드렸었는데 네. 푸드나무 같은 경우 아직 뭐 큰 상승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오늘 제가 아침 장전에 뉴스를 체크하던 와중에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엔데믹으로 가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는다. 이제 보통 마스크를 벗을 때 이런 색조 화장품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도 많아지면서 맞아요. 뭐 헬스장을 다닌다거나 이런 분들도 좀 많이 증가가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푸드나무 같은 경우가 우리 닭가슴살을 판매하는 랭킹닷컴을 운영하는 업체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었는데 관련해서 오늘장에서도 일부 움직임이 있습니다. 장중에 또 3.18%가량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살짝 소폭 하락하면서 1.59%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제가 지난주 이제 4월 19일 화요일자에 말씀을 드렸던 그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장기 이평선을 모두 돌파해준 상황에서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오늘장까지 지속적으로 정배열의 흐름을 계속해서 가져가려는 모습과 장기 이평선 상단을 계속해서 지켜주려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상단 구간 지금 현재 앞전에 지난 3월 말과 4월 초에 한 차례씩 이렇게 물량 소화를 거쳤던 만큼 여기서 또다시 지금 워낙 사료 관련 이슈들, 곡물 관련 이슈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이제 육계 관련주들로 수급이 쏠릴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럴 때 당연히 이제 거래량들이 실어주면서 앞전에 물량 소화를 거쳤던 만큼 그 지금 현재 저항 구간을 쉽게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계속해서 38,000원 계속해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푸드나무는 화요일에 제안을 해주셨는데 벌써 이제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오늘 31,900원 기록하면서 약 2%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두 번째 어떤 종목 AS 해볼까요? HSD 엔진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요즘 조선 관련 이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네. 긍정적인 상황을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제가 HSD 엔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조선 선박 수주 중에서 LNG선에 대한 수주량 자체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HSD 엔진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 LNG 추진선에 사용되는 선박 엔진 기술력을 굉장히 인정받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특히나 이번 4월 달 들어서 굉장히 추세가 좋은 상황인데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10,000원 구간대를 계속해서 돌파를 못했었습니다. 지난 이제 2월이라든지 1월경에 한 차례 10,000원 구간대를 터치한 이후에 물량들이 다시금 차익 매물들이 출회되면서 물량을 맞고 다시금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번 4월 달에 10,000원 구간을 돌파하면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푸드나무와 마찬가지로 앞전에 저항 구간을 두 차례 터치한 이후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돌파를 하고 지켜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추가적인 이제 시세를 좀 더 연출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목표가는 도달은 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 워낙 지금 2021년도
수주 잔고보다 올해 벌써 상반기에 0.6조 원 수준의 이미 수주 잔고를 발생을 시킨 만큼 이번 연도부터 본격적인 이제 흑자에 대한 이런 기대들을 많이 반영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 정도만 매도를 하시고 잔량은 전고점 지난 이제 2021년도 5월경에 12,250원 구간을 가장 고점으로 형성을 했는데 한 12,000 구간까지도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잔량은 12,000원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 기자재 쪽입니다. HSD 엔진 4월 한 8일쯤부터 외인과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좋았는데 자, 이 종목은 목표가 도달을 했고 절반은 매도해서 수익 실현하자는 말씀 그리고 나머지 종목으로 2차 목표가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가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채팅방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가 나타날 텐데 여기 들어오셔서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이 QR코드 말고 나는 문자로 링크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 보내시면 됩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시고요. 여기 보내실 때 전문가의 이름 이태우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의 필승 종목도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필승 종목 역시 힌트부터 좀 만나볼게요. 네, 오늘 또 제가 사진으로 힌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보여주시죠. 혹시 어떤 건지 아시나요? 이분은 일단 학원을 봤을 때 그 백종원 선생님이신 것 같고. 맞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마이리틀 화끈하게 텔레비전 네, 출연하실 때 그런데 뭐를 화끈하게 투하고 계신 거죠, 지금? 저것은 이제 설탕입니다. 아, 설탕이 네. 요게 핵심적인 힌트군요. 그게 핵심적인 힌트입니다. 아,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게 이제 아무래도 설탕이다 보니까 워낙 최근에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오늘도 사료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인플레 관련된 이슈들이 있는 그런 섹터에 순환매들이 많이 돌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 같은 경우가 아직 그렇게 큰 상승이 나타나기 이전의 그런 종목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바로 한번 종목에 대한 힌트 네, 설명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지금 워낙 러시아에서 지금 여러 가지 곡물에 대한 수출을 금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또 설탕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겠다라는 부분을 8월 31일까지 설탕 수출 금지에 대한 처분을 서명을 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져 왔습니다. 일단은 1996년도에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처음으로 발표가 도입된 이후로 지금 현재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했을 때 12.6%가량 상승을 하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의 이슈들이 계속해서 반영을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중에서도 설탕 가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3월 달에 약 110.5포인트 수준에서 약 6.7%가량 상승한 117.9% 수준으로 지금 상승세를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탕 관련된 그런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설탕 가격과 가장 연동이 많이 되는 그런 품목 중에 사카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또 이 주부님들 또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 사카린 같은 경우에는 설탕보다 거의 한 100배 정도, 300배 정도 단맛을 많이 발생시키는 그런 이제 첨가물이라고 대체품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 특히나 칼로리는 0칼로리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거라든지 혈당 0 이런 식품 첨가물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웰리스 이런 추세에도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첨가물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경제적인 이런 첨가물이 설탕 가격 과 굉장히 연동성이 크기 때문에 설탕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사카린의 가격도 점차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 동사에서 이 해당 제품을 만드는 만큼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인플레 관련뿐만이 아니라 지금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게 반도체 관련 소재 이슈들이 존재합니다. 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열사에 반도체 관련 소재를 또 만드는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BCMB를 또 이렇게 만드는 유일한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BCMB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소자 앞으로 뭐 이제 열이라든지 아니면 충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밀봉하는 재료 그거의 핵심 원재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또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일본에서 이 반도체 감광액이 들어가는 이 포토레지스트를 수입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상황인데 이 수입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원활하지 않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고 같은 경우도 3개월분을 거의 남겨놓은 상태인 만큼 앞으로 이 반도체 감강의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이런 원료를 공급하는 동사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차트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종목 상담 이후에 종목을 공개하면서 함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급등 이전의 차트인 만큼 오늘 방송 끝까지 잘 시청하셔가지고 이 종목 함께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해주신 필승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는 방송 말미에 공개가 되니까 여러분 끝까지 좀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방송이 오늘 끝난 이후에도 이 필승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더 듣고 싶다, 또 증시에 대한 시황 분석이 듣고 싶다 하시면 오픈 채팅방에서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화면에 나가고 있는 오픈 채팅방 입장할 수 있는 이 QR코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촬영하셔서 링크를 클릭한 후에 오픈 채팅방으로 무료로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 방송 끝난 후에도 이곳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네. 종목 상담 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 전용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방송 상담이 가능한데요. 투자 저희가 판단 자료로 이제 드리고 있는데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투자 정보는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럼 상위 1% 투자 전문가의 1:1 투자 병법 잠시 후에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태호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네, 종목 상담 시간이 정말로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하셔서 종목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화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로 찍으시고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태호 전문가님께 상담받고 싶은 종목의 이름 적어주시고요.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사연도 덧붙여 주시면 방송 시간에 소개해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시고요. 이 보내실 때는 종목명이나 매수가 비중을 보내시는 게 아니라 저희 전문가 이름 이태우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전용 상담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픈 채팅방에서 접수를 해주시고 있는데요. 닉네임은 쑥스럽게 인사하는 프로도님입니다. 종목은 바이젠스를 말씀하셨습니다. 네, 바이오 주네요. 325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어제 추가 상장 공시도 있었고 주가도 계속 빠지고 있어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추매를 해야 하는 건지 이태호 전문가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공시를 확인을 해보니까요. 추가 상장 공시가 실제로 있습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이슈가 나오면 좀 오버행 관련해서 우려가 들 수밖에 없잖아요. 주주들은. 네, 이분은 좀 단가도 3만 원 이상이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금액 대비했을 때 거의 한 50%가량 좀 하락세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그래도 한 가지 긍정적이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은 부분은 비중 자체가 10% 수준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추가 매수를 좀 고려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타이밍에는 추가 매수를 고려하실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일단은 지금 현재 이번 실적에 있어서 바이젠셀 같은 경우 좀 적자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이 된다라는 이슈들도 좀 전해지면서 아무래도 그렇게 수급 상황이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신규 상장주란 부분을 제가 강조드린
이유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보통 이제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바닥이 어딘지를 모른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도 지난 2월 15일자에 22,600원이죠. 800원 구간대를 저점으로 기록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금 비슷한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또 22,800원 구간대를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밑에서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바닥이 어딘지 모르는 상태로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하락세가 연출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사실 50% 이상의 하락세를 그 하락폭을 손실권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손절을 하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우선 홀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홀딩 전략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비중을 내가 좀 더 투자하고 싶다,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비중은 최대한 20% 수준까지만 지금 현재 보유하신 물량 정도만 고려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타이밍 자체는 제가 지금 당장은 아니고 언제냐, 추후에 이 바이젠셀에 대한 뭐 면역 항암제라든지 이런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이런 제약바이오들 같은 경우에는 관련 이슈가 있을 때 수급들이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 지금 현재 하락폭을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물량 소화를 한 차례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양봉의 캔들로 전환이 되는 그런 타이밍에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게 조금 더 전략적으로 이 신규 상장주를 대응하시기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계속해서 이 11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바이젠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현재보다는 추후에 거래량이 동반됐을 때 다시 한번 질문을 주시면은 그때 좀 더 명확한 타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바이젠셀이었습니다. 추가 매수 물어보셨는데 일단 당장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비중 물타기 할 때도 20%를 상한으로 놓고 좀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자도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닉네임이 애교 뿜뿜 어피치 님이십니다. 종목은 맥스트이고요. 매수가 53,800원, 비중은 20%. 전문가님의 진단이 매우 필요한 줄이니 난감합니다라고 하셨어요. 네, 스스로를 줄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맥스트 단가 한번 보겠습니다. 53,800원에 구매를 하셨고 오늘 22,500원. 하락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종목 주린이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단가가 높아요, 이분. 네. 네. 아마 질문을 하신 게 네. 제가 볼 때는 권리락 이전의 가격대를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맥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우리가 또 많이 알고 있는 게 메타버스 관련 종목으로 크게 수혜를 받는 기업으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현재 뭐 시가총액이 약 2천억 수준인 좀 가벼운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전반적으로 메타버스 관련된 산업 자체가 그렇게 강하게 이슈를 많이 반영받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만 저는 결국에는 이 메타버스라든지 뭐 AI, 인공지능 이런 미래지향적인 그런 산업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시장에서 순환매식으로 수급들이 들어올 거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당분간 당장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일단은 하방 경직을 잘 잡아주는지를 우선적으로 체크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하방 경직을 어느 정도로 잡아줘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은 지금 현재 1차적으로 22,000원 구간대를 잘 지켜주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 해당 구간만 잘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는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다시금 상승 탄력을 받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해당 구간을 좀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꼭 지켜줘야 되는 구간 자체가 2만 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만 원 밑으로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은 상장 당시의 수준까지 14,000원 구간까지도 추가적인 하락세가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2만 원 부근까지 마지막으로 마지노선을 잘 지켜주는지를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비중 자체도 20%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추가 매수를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타이밍보다는 전체적으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동반적인 상승을 보일 때 그런 타이밍에 맥스트 같은 경우는 10% 정도는 추가 매수를 고려하면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따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제시를 해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이 성장성을 고려하면서 홀딩하면서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맥세트 최근 메타버스 관련주들 좀 부담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 개파락으로 9%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하방을 좀 참고하고 대응하자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상담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자가자 님이고요. 조일 알미늄 2,630원 매수가입니다. 그리고 15% 비중인데 가져가도 되나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조일 알미늄이 오늘 엄청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2,700원이고 15% 넘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제 뭐 약수익권이니까 이제는 좀 수익 실현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현재 자리가 또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매수하신 금액대가 지금 지속적으로 올해 들어서 뚫지 못하던 강한 저항의 구간대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오늘 종가상의 흐름까지는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비중 자체도 뭐 15%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차트를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워낙 원자재 관련 이슈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도 수급들이 동반이 되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강한 저항대를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보시게 되면은 2,600원 구간대를 올해 1월 달에도 한 차례 갭상승을 크게 보여준 이후에 음봉의 형태로 마감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뭐 하락세를 가져간 다음에 다시금 상승을 보여주려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2,600원 구간대를 맞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월 말에도 거래량을 실어줬을 때 2,600원 구간을 저항을 맞고 그다음에 다시금 일부 윗꼬리를 달아주는 모습인데 사실 이렇게 한 3차례 정도 2,600원 구간대를 계속해서 두드려줬기 때문에 오늘자에서 물론 이제 아직 그렇게 수급 상황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달 들어선 가장 강한 상황은 맞는데 조금 더 강한 수급들이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은 이미 한 3차례 정도는 저항 구간대를 계속해서 물량 소화를 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돌파하고 나서 2,600원 구간대를 잘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종가상의 흐름까지는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종가상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 지금 현재와 동일하게끔 상승 탄력을 가져간 상태에서 마감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 더 홀딩하면서 상당 구간 3,250원 구간까지는 추가 급등을 한번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오늘 뭐 장중의 흐름을 계속해서 체크하다가 윗꼬리를 달아주면서 물량들이 단기간에 또 차익 매물들이 출회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2,600원 구간대를 이탈하는 흐름이 연출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또다시 이 순환 매를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이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 좀 줄여놓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600원 선을 잘 확인하시고요. 오늘 가격도 계속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위 1% 투자 전문가의 투자 병법이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종목 상담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종목 상담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고 입장이 가능합니다. 종목 이름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꼭 적어주시고요. 사연이나 코멘트도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QR코드로 참여하는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문자 메시지는 샵 누르고 3772번으로 전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송하실 때 전문가 이름 이태우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자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종목은 뭘까요? 대우부품이네요. 2,365원에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90%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회사 선배가 강매를 살아 돌아갈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회사 선배의 강매로 90%나 담을 수 있나요, 전문가님? 일단은 살짝 이야기를 드려보자면은 네. 옆 사람이나 뭐 주변 분들이 뭐 이 종목이 좋다, 저 종목이 좋다라고 이야기는 하시는 분들이 분명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은 결국에 꼭 나의 선택이다라는 거를 우선은 명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어쨌든 뭐 회사 지인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좀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비중 자체가 90%는 너무 좀 많이 있습니다. 비중은 너무 많이 있는데 그래도 고무적이라고 좀 할 수 있는 게 대우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1년도 전체적인 개별 기준 매출액 자체도 전년 대비했을 때 약 31% 수준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이런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올해 계속해서 긍정적인 실적 전망 추정치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 자체는 너무 나쁘지만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전략적으로 가격
전략을 잘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 한번 제시를 해드려 보자면은 지금 매수가 대비했을 때 약 한 5% 수준으로 좀 하락폭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크게 뭐 손실권은 아니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뭐 거래량 자체도 그렇게 강한 거래량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횡보하는 흐름들을 좀 이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 횡보하는 흐름 속에서 좀 지켜줘야 될 구간은 역시나 올해 저점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2,000원, 2,050원 구간대를 잘 지켜주는지가 가장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승 시에는 우선 지금 매수하신 금액대가 앞전에 지난 2021년도 12월에서 올해 1월 달에 지켜줬던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구간이 바로 매수하신 구간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매수가보다는 주가 흐름이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상승 시에는 매수 금액대를 소폭의 단기 저항의 구간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횡보하는 흐름을 가져간다라고 했을 땐 거래량 없는 상태로도 충분히 매수가 수준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에 왔을 때는 비중은 한 20% 밑으로 낮추시는 것을 일단은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 잔량을 가지고 상단을 좀 더 노려본다.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노려본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거래량들이 많이 발생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2,500원 구간대만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꼭 2,000원 구간 지켜주는지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까지 올라오면 일단 비중 축소를 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래로는 2,050원, 잔량으로는 2,500원까지 공략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자도 만나보시죠. 네, 이번 분은 닉네임이 프란체스카이시고요. 종목은 알로이스입니다. 2,835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4%라고 하셨네요. 역시나 손실이시고요. 오늘 현재가가 2,260원 선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져가도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지금 이번에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아무래도 이 OTT 관련주들이 전반적인 약세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역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넷플릭스가 이번에 실적 가입자 수가 좀 감소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로 인해서 실적이 예상치보다 하회하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가져갔는데 그러면서 밝혔던 부분이 기존에 쌓아놓던 자금을 가지고 계속해서 좀 더 신규 투자를 많이 하겠다. 좀 더 다양한 컨텐츠 제작에 활용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중에 실제로 또 밝힌 게 지금 오징어 게임이라고 했던 부분들이 워낙 K 드라마에 대한 이런 콘텐츠에 대한 열풍들을 가져왔던 만큼 우리나라 한류에 대한 그런 콘텐츠 제작에도 좀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고 직접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이 OTT 관련주들이 넷플릭스의 주가 하락에 따른 영향을 받고는 있지만 추후에 이런 투자를 좀 고려해 볼 때 아시아권 시장에서 우리나라 이 콘텐츠 시장이 가장 강세를 보일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좀 더 투자 자금들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겠고 그로 인해서 관련 콘텐츠 제작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점진적인 다시금 주가의 회복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역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알로이스 같은 경우도 특히나 지난 이제 오징어 게임 열풍 때 마찬가지로 관련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상승 탄력을 좀 많이 가져갔던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워낙 지난 12월 고점 이후에 추세적인 하락세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뭐 하방을 그렇게 완전히 잡았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은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3월 달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들이 이번 연도 들어서 좀 대량의 거래량들이 동반이 되면서 어느 정도 2,200원 구간대의 하방 경직을 어느 정도 많이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 폭을 좀 더 키운다기보다는 이 구간을 좀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콘텐츠 관련해서 투자 자금들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관련 제작사들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중도 일단 14%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안 된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800억 정도 수준의 유통 비율이 60%대이기 때문에 한 시중에 풀려 있는 것은 한 500억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볍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은 상승 탄력을 좀 크게 한 번씩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바로 또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거는 장중에 지속적으로 잘 체크를 하시면서 급등 시에 지속적으로 뭐 비중 축소라든지 또는 급등 시에 탈출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매수가 수준 그 소폭 손실권이더라도 매수가 수준에서 일단 정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비중 축소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로이스 살펴봤고요. 급등할 때 좀 탈출을 하자는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채팅 방입니다. 이번에는 닉네임이 회사 선배님이시고요. 한국전력 3만 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이분은 비중이 100%예요, 전문가님. 그리고 대우 부품으로 갈아타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닉네임이 회사 선배신 거 보니까 아까 그분의 그 대우 부품을 말씀해 주셨던 회사 선배가 아니신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네. 굉장히 재밌으신 같이 방송 보고 시청자분들이 계신가 봐요. 그런 아마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근데 회사 선배께서 비중 100%를 들어가셨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좀 좋지 못한 네, 투자가 좀 될 수 있다라고 위험합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매수하신 금액이 3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한국전력 같은 게 2만 원대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매수하신 금액 대비 40% 정도 손실권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낙폭을 크게 키웠던 40%, 50% 키웠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손절을 한다.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투자자분께서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제 이 한국전력의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려보면은 차기 정부가 이제 원전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들 그리고 앞으로 탈원전 정책을 폐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뭐 친원전에 관련된 정책들을 계속해서 펼쳐 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원전 같은 경우에 한 10년 정도 주기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장기성 테마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수혜주를 찾아보았을 때 단기성 종목에 포함되는 게 이제 한국전력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이제 원전 가동률을 단기적으로 우선적으로 상승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보면은 한국전력이 원전 가동률 상승 시에 약 한 4조 원 정도 수준의 어떤 좀 더 그 평가를 4조 원 정도를 좀 아낄 수 있다. 이런 평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은 좀 단기성으로 원전 관련 이슈로도 수혜를 좀 받을 수는 있지만 사실 그렇게 실적만 본다라고 하면 한국전력을 오래 가져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투자자분께서 지금 100%의 비중과 그리고 지금 현재 종목을 갈아탈 수 있는 좀 더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현금성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 홀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상승을 보여줄 때 25,000원 구간대는 어느 정도 저항을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00원 구간대에 한 차례 저항을 맞고 다시금 횡보를 한다 하더라도 조금 더 한 차례 물량 소화를 거친 다음에 27,000원 부근까지는 올라와 줬을 때부터 조금씩 점진적으로 비중을 축소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좀 더 여유롭게 긴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국전력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이 회사 선배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께서 감사하다고 후배 단도리부터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난티 종목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12,300원, 비중은 30%입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라는 이 닉네임 상한가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아난티가 12,000원대 들어가셨는데 오늘 주가가 8,800원이고요. 오늘도 좀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시장에서 그 남북 경협주로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한데 사실 지금부터는 아난티를 남북 경협주보다는 리오프닝 관련된 테마로 좀 더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뭐 아난티 서울이라든지 이런 리조트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고 골프 관련 사업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코로나 시대가 좀 더 완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여행 수요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들은 우리 모든 투자자분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 2021년도 9월경에 아난티가 상승을 보여줬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관련된 그 여행 관련 이슈뿐만이 아니라 물론 남북 경협 이슈도 있었지만 여행 관련 이슈로 인해서도 상승 탄력에 추가적인 힘을 실어줬던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일단은 지난 상승을 보여줬던 구간을 모두 반납하고 8,000원 구간대를 지켜준 다음에 다시금 소폭 올라와준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재 구간에서 더 추가적인 낙폭을 키울 거다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현재 횡보를 가져가다가 추후에 이런 여행 관련 이슈 수요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면서 실적들이 반영이 되고 그로 인해서 다시금 주가의 상승 탄력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좀 홀딩을 하시고 비중 자체도 3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고려 없이 그냥 홀딩하면서 일단 장기 이평선 돌파를 1차적으로 체크를 하자 이렇게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난티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아쉽지만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종목 상담 시간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전문가를 만날 수 있는 오픈 채팅 방이 있는데요.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찍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요. 오늘 종목 시간, 상담 시간 이후에도 필승 종목에 대한 전략과 방송 때 못다한 자세한 분석 접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마칠 시간이 이제 다 돼갑니다. 여러분께서 아주 오래 기다리셨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필승 종목 이제 이름을 네. 공개를 해주셔야 돼요. 네. 네. 일단은 제가 또 채팅창을 같이 함께 봤었는데 네. 이 슈가 맞춘 슈가 네 슈가보이였죠. 우리 백정원 선생님께서 설탕. 네 설탕에 대한 이런 이슈를 좀 말씀을 드릴 때 뭐 대한제당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아직 급등을 연출하기 이전에 그런 맞아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제당은 맞추기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좀 어려울 수가 있었는데 경인양행이라고 하는 종목을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경인양행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카린 관련 계열사가 또 사카린이라고 하는 제품을 주 제품으로 또 판매하는 기업으로 또 알려져 있는데 마찬가지로 또 이제 반도체 관련 소재, 원재료도 마찬가지로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 지금 여러 측면에서 격포제를 같이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차트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보면서 한번 가격 전략을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 상황의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좀 횡보하는 흐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크게 뭐 급등세를 연출하지는 못한 종목이다.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7,300원 구간대를 돌파하지 못하는 이런 흐름들을 계속해서 가져갔었는데 최근 들어서 일부 약간 그 하락세를 좀 보여준 다음에 6,000원 구간대를 지켜준 다음 다시금 좀 상승 탄력을 좀 가져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차트를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지난 6,400원 구간대를 단기적으로 저항 구간대를 맞아주다가 돌파한 이후에 거래량들을 한 차례 실어주면서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구간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앞전에 돌파하지 못하던 구간을 지난 이제 3거래일 전부터 돌파하는 흐름들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돌파를 하지 못하던 그런 저항 구간대를 돌파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좀 더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는 지금 지난해 10월경에 고점 구간대를 아직은 맞아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워낙 지금 시장에서의 수급들이 인플레 관련된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들로만 유입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정도의 저항 구간은 쉽게 돌파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매수 자체는 지금 현재 7,000원 구간을 한 차례 돌파해줬기 때문에 현재 구간대부터 7,000원 구간까지 좀 여유롭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 하단에 이 단기적인 박스권 구간을 지켜주던 6,100원 구간, 6,100원 구간대를 지켜주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6,1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8,500원 구간을 주봉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좀 강한 저항의 구간이 8,500원 구간대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500원 구간까지도 한번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주봉상 장기 이평선까지 돌파하는 흐름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이슈가 좀 잘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급등세를 연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인양행을 한번 잘 대응을 해보자, 주목을 해보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탕, 사카린부터 반도체까지 커버하고 있는 기업이다. 손절가는 6,100원, 목표가 8,500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또 자세한 전략이나 뭐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이 당연히 계실 텐데 오늘도 이제 전문가님께서 12시 10분부터인가요? 무료 그렇죠, 방송이? 네, 맞습니다. 네. 12시부터 진행을 합니다. 12시부터인가요? 네. 오늘 또 제가 방송 마무리하고 12시부터 또 관련해서 이런 경인양행뿐만이 아니라 좀 더 관련된 인플레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체크를 해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시장에서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워낙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었다가 일부 조정폭들을 키워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 정리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이후에 후속적으로 우리가 향후 10년을 주도할 수 있는 산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사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공개 방송 참여가 좀 어려우시다 하시더라도 항상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제가 장중에 실시간 대응 전략이라든지 또는 관련된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는 이슈 그리고 제가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린 종목들을 대응을 함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오픈 채팅방도 입장을 하시면은 충분히 도움 많이 받아가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해 주신 이태우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상위 1% 투자병법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올게요.